피곤하시지만 힘냅시다. 남과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남 이상 뭘 해야. 남 이상, 말이 자꾸 꼬이네. 남과 같지 않으려면 남 이상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좀 힘들지만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137쪽에 25, 6번 문제가 이게 두 문제가 합쳐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수능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 거의 없어요. 이 중에 한 문제가 출제될 만하겠죠. 봅시다. 다음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가를 보니까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통계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자료 수집 및 통계 분석이니까 실증적 연구 단계구나라는 것이 딱 떠올라야 되고요. 나번은 조사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서 질문지를 작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했으니까 자료 수집 방법 및 범위 및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하는 거죠. 근데 질문지법이니까 역시 실증적 연구 자료 수집,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의 하나고요. 순서로 하면 뭐가 먼저예요? 나번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번이 뒤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답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연구 내용으로 할 것인지 결정. 이건 주제 선정이니까 문제 제기죠. 이게 가장 빨라야겠네요. 그러니까 다가 제일 앞에 와야겠죠. 그 다음에 라번이 새로이 발견된 사항에 주목하면서 결론을 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론 도출이죠. 그럼 순서대로 하면 이 네 가지만 나왔지만 순서대로 하면 다 나가라. 오케이. 다 나가라.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되네요. 다 나가야겠네요. 25번. 위 가에서 라의 연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그러래요. 1번. 가는 연역적 단계다. 가. 연역적 단계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질문지법도 나왔고 뭐 통계 분석한다고 나왔으니까 실증적 연구잖아요. 실증적 연구니까 이거 연역적이잖아. 그럼 1번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에서 함정에 빠진 거예요. 가라고 꼭 집었단 말이에요. 가가 뭐예요? 자료 수집 단계라고. 자료 수집 단계는 귀납적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적 접근법은 전체적인 흐름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연역적이지만 자료 수집 단계만 놓고 보면 귀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적 접근법, 즉 실증적 연구는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OX. 오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해석적 연구는, 즉 질적 접근법은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면 이건 틀린 거라고. 됐죠?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겠지. 예비조사는 나에서 이루어진다. 나가 뭐예요? 조사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어떤 걸 조사할 것인가? 자료 수집 범위잖아, 범위. 예비조사는 나에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가설은 다에서 만들어진다. 다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가설 설정하잖아요. 연구 주제가 설정되면 바로 가설이 설정되니까 다에서 만든다. 맞고. 그 다음에 라에서 결론 도출이죠. 일반화 작업이 진행된다. 당연하죠. 결론 도출. 양적 접근의 결론은 모두가 인정하는 일반화가 이루어지죠. 26번. 위 연구의 다 단계에서 결정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지금 이 기자를 가나다라 읽어보니까 양적 접근법이면서 질문지법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질문지법으로 자료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1번. 수도권 성인병 환자의 애로사항을 알고 싶어요. 수도권의 성인병 환자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일일이 만나서 못하죠. 질문지법으로 할 수밖에 없죠. 정답이네요. 자, 나머지는 분석해 보자고요. 아마존 지역 원주민 부족의 생사관
이거 가봐야지. 뭐 좀 가봐야죠. 참여관찰법. 동북아시아 산업정책의 국가별 비교. 이건 문헌연구법밖에 없어요.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산업정책. 이거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1차 자료보다는 2차 자료인 문헌연구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요. A 종교와 B 종교, 경제, 윤리의 역사적 비교. 역사적 비교니까 옛날 것부터 지금까지 조사해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문헌연구법밖에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다음 연구 절차에서 반드시 가치 중립이 지켜지는 단계. 세 가지가 있었죠. 자료, 수집 분석, 통계화,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요 세 가지 경우에만 엄격한 가치 중립이 필요합니다. 1단계. IMF 이후 실업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계층에 대하여 궁금해졌대요. 문제 제기네. 그럼 이제 연구해야겠지. 문제 제기. 이때는 소극적 가치 개입이죠. 그러니까 1단계가 들어가면 틀려. 그러면 1번, 2번은 지워야 되고. 2단계. 저소득계층 가장들의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대요. 잠정적인 결론. 가설 설정이죠. 가설 설정 단계는 소극적 가치 개입이죠. 그러니까 2단계 들어가도 틀려. 그럼 3번도 틀려. 정답 끝났네. 1단계 들어가도 틀리고 2단계 들어가도 틀려요. 그래서 4번밖에 정답이 없어요. 공부거리로 3단계 보세요. 잠정적인 결론에 기초하여, 즉 가설에 기초하여 IMF 이후 가층별 임금과 실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 수집 나왔네. 자료 수집. 엄격한 가치 중립. 그 다음이 뭐였어요? 가설 검증. 엄격한 가치 중립. 결론 도출. 엄격한 가치 중립. 4단계. 자료 분석 결과 IMF 이후 저소득계층 가장들의 실업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이죠. 또는 결론 도출해 볼 수 있죠. 자료 분석 결과니까. 자료 분석 결과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격한 자료, 가치 중립이 필요하죠. 그래서 3단계하고 4단계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5단계는 뭐예요? 대책 마련이죠.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가치 개입이 나타나죠. 5단계 대책 마련 단계에서는 가장 가치가 많이 개입됩니다. 넘어갑니다. 28번.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필요한 태도. 서양에서 들어온 가장 일반적인 동작 중에 잘했다, 오케이를 의미하는 엄지 세우기가 있다. 그러나 이 엄지 세우기가 중동이나 이탈리아, 호주 등에서는 성적 모욕을 나타낸다. 공간적 특수성이죠. 시간적, 공간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죠. 시간과 공간이 서로 같아. 시간과 공간이 같은데 의견이 다를 때, 주장이 다를 때 이걸 수용하는 태도는 개방적 태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2번이 아니라 4번을 정답으로 해야 됩니다. 29번.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무엇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제사 관습에 비추어 보자.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에서 계승하고 있는 제사 관습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왜 오늘날 제사가 이런 형태로 지속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왜 음식은 여자가 차리는지, 왜 저는 주로 남자들이 하는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 이런 사회현상이 일어날까? 과연 이게 오늘날 타당할까?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성찰하는 거죠. 따져서 성찰하는 거. 이게 성찰적 태도인데 이 성찰적 태도가 EBS 교재 보니까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데 바람직한 태도 1번 성찰적 태도 이렇게 나와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1번이 객관적 태도였어요. 성찰적 태도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특수성을 인정하는 태도니까 이건 상대주의적 태도고요. 사회현상을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정답. 성찰적 태도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고 4번은 사회현상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태도. 이걸 뭐라고 하죠? 객관적 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 태도란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려면 경험에 바탕을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심포도 이야기 했었죠.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경험하지 않고 저 포도는 씌어서 못 먹을 거야. 어떤 태도가 결여된 거다? 객관적 태도가 결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태도를 갖추려면은 반드시 경험에 바탕을 둬야 된다. 또 하나 있었죠.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까 나왔었잖아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되어야 객관적으로 사회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 30번. 다음 글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자세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개미는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곤충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배짱이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다. 개미 집단에서 일하는 개미는 전체의 20,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까딱도 하지 않는다. 배짱이 수컷은 성축으로 사는 얼마 안 되는 여름 동안 암컷의 마음에 들어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기회를 얻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노래 부른다. 이제 아셨나요? 정말 비참해요. 이 배짱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배짱이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자, 이 글이 사회문화 현상 탐구 자세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실증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방적 태도죠. 개방적 태도. 4번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주장도 실증될 때까지는 일단 그럴 수 있겠다. 배짱이가 우리는 모르지만 왜 저렇게 빈둥거리면서 노래만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설로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바로 개방적 태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인과 사회구조. 자, 여기는 또 설명할 게 또 많은데 사회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가 뼈대를 그려드렸었죠. 전체적인 뼈대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사회 집단에서 출발했어요. 사회 집단. 쭉 공부했었죠. 성립 요건.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보세요.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소속 집단과 증거 집단.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의 그 주장. 그래가지고 세 사람. 테니스, 쿨리, 썸너. 이들의 그 사회 집단의 구분 방법, 기준이 달랐었죠. 이런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사회 집단이 전문화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회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회 조직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얘가 존재해요. 그리고 얘는 100% 뭐예요?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00%야. 근데 얘는 얼굴이 3개 있다고 그랬죠. 자발적 결사체는 얼굴이 3개야. 하나는 비공식 조직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식 조직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도 아니고 순수한 자발적 결사체. 이렇게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드렸었죠. 이게 사회 집단이야. 사회 조직은 100% 이익사회라고 그랬어요. 테니스 분리하면. 사회 집단을 이렇게 구분했었죠. A, B, C는 사회 조직이다. 이게 단서야. 그럼 D는 뭐예요? D는 당연히 공동사이겠지.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수능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D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족을 들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럼 A, B, C가 사회 조직인데 이 사회 조직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식, 비공식, 자발적 결사체. 그러면 새 얼굴부터 찾으라고. 자발적 결사체, 새 얼굴. 누가 새 얼굴 가지고 있어? C잖아요. C가 아니라 B잖아요, B. B는 A하고도 겹치고 B 안에 C가 있잖아. 근데 이 C는 100% B 안에 있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B가 바로 뭐예요? 자발적 결사체. A는 공식 조직. C는
자발적 개서체는, C가, 이게 잘못됐다. 이게 C죠, C. 자발적 개서체 C는 100% 비공식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B가 지금 세 얼굴이잖아. A와도 겹치고, C하고도 겹치고, A, B하고도 무관하고, 순수한. 그러니까 B가, 말을 해놓고, B가 세 얼굴이니까 자발적 개서체고, C가 그 아래에 있는 비공식 조직이죠. 요 내용을 이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식 조직은 또 산업사회에서 효율성이 높은 관료제라는 공식 조직이 있고, 정보사회에서 효율성이 높은 탈관료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 쭉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에서 벗어난 게 이제 탈관료제인데, 탈관료제의 유형, 뭐, 팀제도 있었고, 오케스트라,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런 내용이 이제 사회 조직인데, 이 사회 조직이 출제 비중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사회 집단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그랬죠? 사회적 행동을 서로 교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징적 상호작용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회의 문화를 학습해 나간다고 그랬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한 학습을 한다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회화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화의 의미 공부했었고, 사회화를 보는 관점을 보면 기능론은 뭐예요? 기능론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적재적소에 심는 거죠. 그죠? 군인도 만들고, 학생도 만들고, 선생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공무원도 만들고. 갈등론의 입장은 뭐죠? 사회화라는 게 뭐예요? 기득권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회화야. 그러니까 이런 사회화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화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기관이죠. 사회화, 기관이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이거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되죠. 주 목적이 뭐냐? 주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주 목적이 사회화면 공식적 사회화기관. 주 목적은 다른 게 있고 부수적으로 사회를 담당하면 비공식적 사회기관. 그 다음에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기초사회가 이루어지면 1차적 사회기관, 전문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2차적 사회기관. 그래서 뭐 가족, 회사, 학교 이런 거 가지고 출제했었다고 그랬죠.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징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보면 갈등, 경쟁, 협동. 이 세 가지 유형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존재한다. 이런 내용 공부했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제 지속되죠. 지속하면 일정한 관계가 나타나요. 그 관계를 사회적 관계라고 하고,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위, 그 다음 역할, 그 다음 역할 행동, 역할 갈등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이런 내용도 공부했었고, 지위도 이제 선천적 지위, 후천적 지위 이런 공부했었고, 이런 지위가 변하죠. 지위가 변하는 것 사회 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이동은 방향에 따라서 수평 이동, 수직 이동, 그 다음에 범위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사회 원인에 따라서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요 사회 이동은 도표 분석 문제가 많이 나와요. 도표 문제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 풀어볼 거예요. 도표 문제. 도표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도표 문제가 그리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오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나오는 도표 문제가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내하는 대로 그 패턴을 잘 익혀 두시면 도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회 이동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사회가 있고 인정하는 사회가 있죠. 금지하는 사회가 폐쇄적 계층 구조, 인정하는 사회가 개방적 계층 구조. 그래서 폐쇄적 계층 구조는 이게 그 신분사회죠. 신분사회. 근데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해서 바로 피라미드형 하면 틀린다, 이거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피라미드형이다, 다이아몬드형이다, 이건 계층의 비율 가지고 하는 것이지, 폐쇄다, 개방이다, 이것은 사회 이동을 금지하느냐, 인정하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폐쇄적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라면 이게 틀려요. 피라미드형이라도 폐쇄적 계층 구조일 수도 있고, 개방적 계층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폐쇄적 계층 구조는 신분사회라고.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사회. 그러면 신분사회나 전통사회는 피라미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신분사회는 피라미드형이다. 이건 맞아. 전통사회는 피라미드형이다. 이건 맞아. 피라미드형은 신분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얘하고 직접 연결하면 큰일 납니다. 얘하고 얘는 직접 연결 안 돼. 자, 개방사회. 이거 바로 산업사회죠. 산업사회.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주로 다이아몬드형이 나타난다. 맞아. 다이아몬드형은 산업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맞아. 다이아몬드형은 개방사회다. 큰일 납니다. 다이아몬드형이라도 폐쇄사회에 있을 수 있어요. 금지시키면 폐쇄사회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요거 가지고 많이 틀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는 전통사회,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고, 산업사회에서 그다음 정보사회로 가죠. 정보사회로 가면 이제 정보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타원형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래시계형이라고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지, 사회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구조의 특징 공부했었고, 사회 구조를 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공부했었고,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개인을 중시한다면 명목론이고, 사회를 중시한다면 실제론이고, 그 사례들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 사회 구조 속에서 항상 뭐가 나타난다?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요. 이 불평등 현상이 바로 계층 이론이죠. 계층 이론과 비교할 게 계급 이론이란 말이에요. 더 설명하면 이제 이론적이가 되어버리니까 우리 문제 풀면서 이런 내용들을 접근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구조는, 이게 동적으로 변동하죠? 동적으로 변하니까 이게 사회 변동이라고. 사회 변동 들어가기 전에,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빈곤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이 빈곤 문제 하면 여기서 우리가 시험문제 나올 만한 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관한 도표 문제라고. 도표 문제.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왔다고. 2015년에. 오늘 이제는 2021년이니까 6년째라고. 그럼 나올 때가 됐다고. 이것도 한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동에서 이게 바람직하게 변동하는 것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게 변동하는 게 있죠. 바람직한 변동이 뭐예요? 사회 발전.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뿌리가 되는 것이 근대화였잖아요. 근대화. 그리고 근대화와 더불어 사회 보장제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 서비스,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했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지는가를 문제 풀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회가 변동하는 게 바로 사회 문제죠. 그래서 사회 문제도 다양하지. 뭐 도시 문제도 있고, 실업 문제도 있고, 인구 문제도 있고, 등등등, 환경 문제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만 지금 살펴봤어요. 뼈대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갑을병은 사회화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갑. 사회화는 개인을 사회에 적응, 통합시켜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까지 하면 이런 거 끝났잖아. 기능론. 을. 사회화는 기득권을 가진, 이것도 끝났잖아. 기득권 나오면 갈등론이잖아요. 그럼 병은 보나마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겠네요.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입니다. 자,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돼요. 값은, 기능론자는 사회를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는 것은 갈등론이죠. 갈등론. 그러니까 을이라고 해야 되고, 2번 을은 사회적 목표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기능론이니까 값이라고 해야 돼요. 값이라고 해야 돼요. 1번, 2번이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값과 을을 바꿔야 되고. 3번 병은 사회화를 사회 구조와 관련 짓다 보니 땡. 병은 이게 미시적 관점이니까 사회 구조와 관련 짓는 게 아니라 개인과 관련 짓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4번이 맞겠네요. 갑과 을은 거시적 관점. 그렇죠.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이고, 병은 상호작용론이니까 미시적 관점에 해당됩니다. 맞고. 2번. 다음 값의 관점에서 을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값의 관점에서 을을 비판하래요. 값의 관점이 뭔데? 기능론이네. 을의 관점은 기득권 유지하는 데 갈등론이네. 그러면 기능론의 입장에서 갈등론을 비판하는 거. 기능론의 입장에서 갈등론을 비판해야 돼요. 1번.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중요성은 달라. 이 주장은 기능론자예요, 갈등론자예요? 보세요. 의사 연봉하고 간호사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네? 의사의 연봉하고 간호사의 연봉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10배 이상 차이 나요?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해야겠다. 그럼 의사는 억대 연봉이 많아요. 그중에 내가 조사해 보니까 제 친구 아들 녀석이 의대 중에서 가장 낮은 의대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폐교된 관동대학교 의대가 있어요. 강원도에 있어요. 강릉인가? 그 친구 아들 놈이 거기 갔어. 그러니까 제일 종합병원도 없어, 그 관동대학교 의대는. 근데 관동대학교 의대가요, 이 대학 점수 매겨가지고 통폐시켜서 폐교가 돼버렸다고. 광주 남원 쪽에 있는 서남대학교도 폐교가 됐잖아요. 거기도 의대 있잖아. 관동대학교 의대가 어디랑 통합됐냐면 카톨릭 대하고 통합이 됐어. 그러니까 관동대학교 다니던 놈이 절지에 카톨릭 대 의대생이 돼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어. 야, 관동대 의대가 졸업이 아니라 캐톨릭 의대 졸업이니까 명함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과를 제대로 못 가. 마취과밖에 못 갔어. 인기 있는 뭐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나 내과, 여기과 이런 데 못 가.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마취과를 간 거야. 그래서 친구랑 통화하는데 이 새끼 풀이 푹 죽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냐. 야, 그래도 마취과 가야 의사 중에서는 연봉이 제일 세단다. 연봉 많이 받으니까 그걸로 위로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 과별로 그 의사들의 연봉을 한번 쭉 확인해 봤더니 진짜야. 마취과가 연봉이 제일 세더라고. 평균 2억에서 3억 사이에요. 연봉이. 그래서 이거 마취과가 우리가 볼 때 우스운 것 같은데 연봉은 제일 세더라고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마취과 그렇게 볼 게 아니더라고. 자, 억대입니다. 의사들 연봉.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간호사들 얼마 받았어요? 저기로 나가면 코로나에 지원 나가면은 600에서 700 받았대요. 그게 3배 내지 4배 받는 거래. 그럼 600에서 700 받기 전에 그럼 얼마 받았다는 얘기야? 150에서 200 받았다. 그러니까 월 150에서 200 받아. 의사 월 1000에서 2천, 취소가 쳐져야죠.
2천에서 3천 받는다고.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러면 이걸 인정하는 게 뭐야? 기능론이야. 이렇게 연봉 차이가 나야 열심히 일한다는 거지. 그래서 의대 갈 사람 의대 가고, 간호대 가서 간호대 가고. 근데 갈등은 뭐예요? 이거 잘못된 거다. 간호사 없이 어떻게 의사가 수술할 수 있고, 간호사 없이 어떻게 의사가 활동을 할 수 있냐. 이거 격차 없애야 된다. 10배 차이 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격차 줄여야 된다. 바꿔야 된다. 제도 바꿔야 된다. 이게 갈등론자라고. 자, 그러면 기능론자 입장에서 갈등론자를 비판하는 것은, 야, 억울하면 의대 가, 이 새끼야. 이거라. 억울해? 그럼 의대 가. 그럼 1번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중요성은 달라. 의사가 할 일 다르고, 간호사 할 일 달라. 그러니까 의사가 연봉 많이 받는 건 당연하지. 억울하면 의대 가. 이거잖아. 이게 바로 기능론자 입장에서 갈등론자를 비판하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라고. 이해됐나요? 이 문제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오답률 많은 문제예요. 다시.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을 찾으라고 했지, 기능론을 찾으라, 뭐 갈등론을 찾으라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론의 입장에서 갈등론자를 비판한 것. 1번이 정답입니다. 희소가치의 자의적인 설정. 여기서 말 자체가 틀렸죠. 기능론에서는 희소가치를 어떻게 설정하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갈등론에서는 희소가치를 어떻게 배분하죠? 기득권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권층의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의적 설정이란 말 자체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3번. 사회 전반적인 구조로 정형화된 계층이란 존재하지 않아. 이건 기능론 갈등론과는 무관한 것이고, 정형화된 계층은 존재합니다. 상중하 또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존재하니까 이거 말 자체가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2, 3번은 문장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4번. 사회적 희소 자원은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의회 분배해 두는 거야. 이건 기능론의 입장도 되고 그 갈등론의 입장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 차원은 공통적이거든요. 경제적 차원 가지고 희소 가치를 분배한다는 것은 기능론도 맞고 갈등론도 맞아요. 그러니까 기능론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분배하죠. 근데 갈등론은 경제적 차원만 따지죠. 그러니까 경제적 차원은 기능론도 해당되고 갈등론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것이지. 넘어갑니다. 3번.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회학적 개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이것도 오답률 높았던 거예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가나 두 개 다 안 나옵니다. 하나만 나올 거예요. 가면 가, 나면 나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회학적 개념을 모두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자, 모두 찾아봅시다. 자, 가. KTX 객실 안에서 큰 소리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승객갑. 예, 지금 문화 지체가 나타나고 있죠.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 보급은 늘었는데 휴대전화 예절이 지금 모자라는 거잖아요. 문화 지체라는 개념이 하나 떠올라야 되고, 승무원이 다가와 객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달라. 이건 승무원의 입장에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KTX를 타면 여기서 큰 소리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하는 따라야 할 법칙입니다. 이거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화를 내면서 객실 밖으로 나갔다. 화를 내고 나갔으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화를 내면서 나갔는데 큰 소리로 자, 사회화, 역할행동, 문화지체, 역할갈등 이 중에 골라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사회화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승무원이 자제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승무원이 역할행동이죠. 그 다음에 문화지체, 휴대전화로 큰 소리 했으니까 문화지체죠. 그 다음에 역할갈등은 없죠. 가해. 그래서 가해는 기역, 니은, 디귿이 사회학적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와 나의 공통으로 찾을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가만 가지고 했다면 쉬워.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야. 가만 놓고 보면. 자, 그러면 나를 보세요. 야구선수인 을은 어머니 생신날 집에 가서 자식의 도리를 하고 오라는 감독의 말에, 너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해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예요?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야구, 감독으로서 감독의 역할 행동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사회화하고 역할 행동은 같이 나온 거라고. 그러나 국가대표 선발 얼마 남지 않은 팀원들과 열심히 훈련했다. 이게 바로 역할 갈등이죠. 부모님 생신을 맞아, 어머니 생신을 맞아 집에 가야 되느냐, 국가대표 승리를 위해서 훈련해야 되느냐. 역할 갈등이잖아요. 그러면 나에서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사회화, 역할 행동, 역할 갈등이 나온다고. 가에서는 사회화, 역할 행동, 문화, 지체가 나왔고. 그러면 공통점은 두 개죠. 사회화하고 역할 행동이 공통점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4번. 다음 글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회화 기관은 미국의 경제학자 갈브레이드,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소비자 자신의 자주적인 욕망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광고와 선전 등에 의존한다. 의존 효과죠. 광고와 선전.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죠? TV, 라디오, 잡지, 대중 매체. 4번 정답. 5번. 다음은 한 여성의 신혼일기. 사회학적 개념 설명하래요. 나에게 있어 결혼은 집안일을 함께 해줄 사람,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다는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양가 부모님에게 딸과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친정일과 시댁일이 겹칠 때에는 상당히 고민하곤 한다. 딸의 지위와 며느리의 지위가 둘이죠. 그 둘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고 있죠. 역할 갈등 중에 역할 모순이죠. 역할 긴장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역할 갈등 1번이 정답인데, 만약에 1번이 역할 갈등이고 2번이 역할 모순이라고 하면 뭘 골라야 돼요? 역할 모순을 골라야 돼요. 역할 갈등에는 역할 모순과 역할 긴장이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역할 모순은 지위가 둘 이상일 때 나타나는 갈등이고, 하나의 지위에서 갈등이 나타날 때 역할 긴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인지 고민 생기잖아요. 그 고민은 판사라는 하나의 지위에 생기는 갈등, 역할 긴장에 해당이 됩니다. 6번 문제. 다음은 값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2남 1녀입니다. 막내로 태어나 성격이 활발,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 선생님께 칭찬, 친구들은 저에게 반장으로서 학급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요구했지만 저는 공부보다 놀기를 좋아해 고민이 될 때가 있다. 1번. 기억과 리얼은 공식적 사회기관이다. 뭐라? 기억. 가족은 비공식입니다. 고등학교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1번은 기억 때문에 틀렸고, 2번. 니은. 부모님은 성취주의고 막내는 귀속주의입니다. 2번은 니은 때문에 틀렸네요. 엄마 아빠는 성취주의고 아들 딸은 귀속주의입니다. 3번. 값은 미음. 반장의 역할 수행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 칭찬받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만약 이게 역할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면 틀려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 역할에 따라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 4번. 비읍은 반장으로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요구했지만, 누가? 친구들이. 근데 나는 공부보다 놀기를 좋아해서 고민이야. 이것은 지고민이지. 심리적 고민인 것이지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그럼 역할 갈등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은 반장으로서 학급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를 요구하고, 담임선생은 쉬는 시간만이라도 맘 놓고 놀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갈등 생기겠네. 이건 역할 갈등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지가 공부하기 싫어서 놀기를 좋아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갈등에 해당이 됩니다. 4번도 틀렸어요. 7번 문제. 옳은 거 찾으래요. 많이 보았던 문제죠. 기업, 사회학회, 자발적 결사체죠. 디귿, 종친회, 역시 자발적 결사체죠. 따라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니은 시민단체와 디귿 정치인회 모두 이익사회죠. 사회 조직은 전부 이익사회입니다. 공식 조직도 이익사회, 비공식 조직도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인, 친목단체, 시민단체, 시민집단, 이익집단 모두 이익사회입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왜 틀렸어요? 니을 고등학교는 2차적 사회기관 맞아요. 그럼 미음이 틀렸겠네. 재경 서울에 있는 청주향후회는 2차적 사회기관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2차적 사회화기관입니다. 친목집단으로 2차적 사회기관입니다. 1차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정치인은 1차적 성격이 강하다 하면 맞지만 사회화기관은 2차적 사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니을과 비읍은 공식적 사회. 니을이 뭐예요? 고등학교 공식사회기관 맞고 비읍은 기업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8번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금기는 가난한 집의 장남, 수석 졸업, 코레일 입사, 초고속 승진, 불만이 심한 스트레스, 회사에 더욱 실력받기 위해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스트레스 풀기에 사기 댄스 배우고 있다. 옳지 않은 것. 1번 기억, 장남은 귀속주의 맞죠? 니은. 초고속 승진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땡!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에요. 역할에 대한 보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할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보상이나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역할, 행동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보상이나 제재가 뒤따르겠죠. 디귿. 회사는 사회기관이죠? 공식, 비공식? 비공식. 1차, 2차? 2차. 그다음에 니을.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니까 내 집단이다. 맞죠? 내 집단. 맞고. 9번.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 이걸 묻는 문제죠.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이익보다 사회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한다. 중간 생략하고 이처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람을 군자라 칭송하였다. 그러니까 개인이 먼저야 사회가 먼저야? 사회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 실제론을 찾으라는 거야. 기억.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래요. 사회가 있고 그 그림자가 개인이래. 그러니까 사회가 먼저지 실제론.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래요. 실제론. 합에 불과하다 하면 그건 명목론이겠지. 끝났네. 정답 기억, 니은 3번이고요. 디귿. 개인을 알면 사회는 저절로 알게 된다. 개인을 강조하죠. 명목론. 리을.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의 힘이래요. 개인. 명목론. 넘어갑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오늘 문학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힘들겠다. 마음만 급해지네. 왜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도표 분석 문제가 많아서 한 문제 푸는데 한 5분, 10분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2번 남았나 그러면? 네. 오늘 하고 2번 남았어요? 그럼 급하게 할 필요 없네. 그렇구나. 100m부터. 나는 지금